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비밀 공유 수학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를 아주 똑똑하고 또 우아하게 지켜주는 그런 수학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한테 정말 정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디지털 금고의 마스터키 같은 거요. 이걸 단 한 사람한테만 맡기자니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 개 복사해서 나눠주자니 그것도 영찜찜하고요.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이 딜레마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상상 속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실제로 하시코프 볼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보안 시스템에서 지금도 쓰고 있는 핵심 원리거든요. 이 볼트라는 시스템은 데이터를 봉인, 한다는 개념으로 보호하는데요.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N개 중에 K개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열쇠를 총 5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규칙을 정하는 거죠. 이 5개 중에 아무거나 최소 3개가 모여야만 이 금고를 열 수 있다. 이렇게요. 자, 이게 진짜 신기한 부분입니다. 보세요. 2명이 모였어요. 그럼 비밀에 대한 힌트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요? 전혀요. 단 1%의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완벽하게 0%예요. 그런데 어떤 조합이든 상관없이 딱 3명이 모이는 그 순간 짠! 하고 100% 완벽하게 비밀이 복원되는 겁니다. 이야, 이거 진짜 마법 같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제 그 비밀을 풀어줄 아주 우아한 해결책, 그 이름과 원리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은 바로 이 논문입니다. 1979년에 저명한 암호학자 아디 샤미르가 발표한 건데요. 제목부터가 아주 그냥 직설적이죠? 비밀을 공유하는 방법, How to share a secret. 네, 그래서 이 기법을 그의 이름을 따서 샤미르의 비밀 공유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의 비밀을 여러 개의 조각, 그러니까 쉐어라고 부르는 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약속한 최소 개수의 쉐어가 모이기 전까지는 절대 비밀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그 원리를 한번 시각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비유거든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비밀 있죠? 그걸 숫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곡선이 Y축과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Y절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키 조각은 뭐냐? 바로 그 비밀의 곡선 위를 지나가는 다른 점들의 좌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이 점들이 충분히 모이면요. 이 점들을 모두 지나가는 곡선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점이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럼 이 점들을 지나는 곡선은 무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원래 비밀이 담긴 그 곡선이 뭐였는지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마법 뒤에 숨어 있는 수학을 살짝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근데 너무 걱정은 마세요. 이 엄청난 기술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의외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아주 친숙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수학 시간에 2점, 2점, 그리고 2점을 모두 지나는 함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풀어본 거요. 바로 그게 다형식 보관법,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션인데요. 샤미르의 비밀 공유가 바로 이 원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써먹은 겁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죠. 처음엔 점이 하나만 있어요. 1, 2. 이걸 지나는 가장 간단한 선은 그냥 y는 2겠죠. 여기에 두 번째 점, 2, 5를 추가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점을 모두 지나도록 식을 살짝 비틀어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점, 47까지 추가하면 이제 이 세 점을 모두 통과하는 유일한 포물선, 그러니까 2차 곡선이 딱 하고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수학 책에나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그 하시코프 볼트의 실제 소스 코드의 일부예요. 여기서는 라그랑주 보관법이라는 이름은 좀 다르지만 결국 원리는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점들, 즉 키 조각들을 모아서 원래의 비밀 함수를 찾아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는 법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 똑같은 수학 원리가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훨씬 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놀라운 반전이죠.
여기서 생각을 살짝만 바꿔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찾아야 할 비밀이 암호가 아니라 데이터의 원본 파일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키 조각이 하드드라이브가 고장나서 손상된 데이터 조각이라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그게 바로 리드 솔로몬 부호의 핵심 원리입니다. 심지어 이 기술은 샤미르보다 19년이나 빠른 1960년에 이미 개발되었어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요. 그중 몇 개가 날아가거나 깨져도 남아있는 멀쩡한 조각들, 즉 남아있는 점들을 가지고 원래의 곡선을 다시 그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진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원해내는 거죠. 소름 돋게 똑같은 수학 원리입니다. 그럼 이 기술이 현실 세계에서 특히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 얼마나 엄청난 효율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옛날 방식은 아주 단순 무식했어요.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그냥 똑같은 걸 3개씩 복사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하나가 망가져도 2개가 남으니까요. 안전하긴 한데 엄청난 낭비죠. 하지만 이레이저 코딩, 그러니까 리드 솔로몬 부호를 쓰면요. 데이터를 잘게 쪼갠 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복구용 조각, 페리티라고 부르는 걸 몇 개만 추가해주면 끝입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자, 첫 줄. 옛날 방식, 그러니까 3종 복제를 하면요. 원본 데이터 1개를 저장하는데 총 3개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저장 공간, 낭비, 즉 오버헤드가 300%에 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리디 솔로몬 방식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원본 데이터를 6조각으로 나누고 복구용으로 3조각만 추가하면 오버헤드가 150%로 그냥 확 줄어버립니다. 이 그래프가 그 차이를 한눈에 딱 보여주죠. 왼쪽이 옛날 방식, 오른쪽이 새로운 방식.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지키는데 필요한 저장 공간이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300%에서 150%로요. 네, 무려 50% 절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하드디스크를 절반만 사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이죠. 결국 보세요. 디지털 금고의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는 문제나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지키는 문제나 그 모든 것의 해답은 흩어진 점들을 이어서 단 하나의 곡선을 찾아낸다는 이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수학 원리 하나에 있었던 겁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을 법한 이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가 전 세계 데이터 저장 효율을 2배로 높이는 세상을 바꾼 기술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책도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